지금부터 제5회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는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의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보도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어워드입니다. 올해도 구글 이니셔티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기자연합회에서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상식에 앞서 구글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유영석 총괄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영석 총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글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유영석이라고 합니다.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축하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학자는 실험을 할 때 그 실험의 모든 단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해당 실험에 대한 모든 단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면 다른 과학자가 그 보고서에 나온 똑같이 실험을 반복하면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저널리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떻게 취재했는지 그 과정이 명확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기사가 나왔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신뢰를 보내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들 또 수상하신 분들의 기사들이 그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또 솔루션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저널리스트 분들이 있다면 사회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구글에서도 데이터 저널리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저널리스트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저널리즘 교육 그리고 기술 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축하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상식을 통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 한국 언론계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석 총괄님의 아주 뜻깊은 축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5회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는 10월 18일부터 약 2주간 응모를 진행하였으며 총 48편의 응모작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어워드의 7명의 심사위원들께서는 회의를 통해 그중 6개 부문에서 각 한 팀을 선정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상에 앞서 이번 어워드의 심사위원장이신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민규 교수님께서 심사위원을 대표해 심사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이민규입니다. 올해는 이제 5번째 우리 저널리즘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 어워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가 갈수록 그 보도의 깊이와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심사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 응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문가가 그 추천하는 추천 응모 시스템이 도입돼서 심사의 유연성을 더해서 의미 있는 작품들이 본인도 모르게 출품이 돼갖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관광지로 출품된 것 같습니다. 그 수상작들의 주제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어워드를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 뭐 누구를 그 낙마시키고 뭐 경제 문제 이런 거대 담론에 그 좀 매몰돼 있었는데 올해 2022년 5회 우리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 어워드 수상작을 제가 이렇게 꼼꼼히 분석을 해보니까 아동 학대, 젠더 이슈, 성인지 감수성과 같이 상당히 미시적이고 또 인권 중심의 선진국형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심히
자랑스럽고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바쁜 가운데서도 심사에 수고해 주신 권혜진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 대표님, 그리고 황영석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시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 센터장님, 그리고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님, 윤정수 오픈데이터넷 포럼 운영위원장 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님, 그리고 조금 이따 오실 박대민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그리고 우리 프레스센터 여기에 계시는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올해 데이터 기반 탐사 보도 부분에는 총 17개 작품이 출품돼서 매우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모두 수상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시상식에는 한 작품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 결과 KBS 창원, 종국, 조금 전에 저희 발표를 해주신 차주와 이형관, 윤영재, 정한진 기자님의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암수범죄의 의미는 사건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 제대로 인지되지 않아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올해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을 앞두고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자 취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2년간 법원 판결문 1,400건을 전수 분석해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부검을 시도한 점을 심사위원들께서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아동학대 사례를 통한 미시적 접근은 물론 거시적으로 판결문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암수성, 핑계, 그리고 구조 신호와 같은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합적으로 밝혀낸 점도 이 보도의 우수한 특성으로 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도는 아동 학대와 관련한 일회성 보도와 선정적 보도가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구조적 해법과 구조적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올해 탐사 보도 상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고 만장일치의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데이터 시각화 상에는 총 13편이 출품해서 최종적으로 한겨레 21에 엄지원, 박다혜, 고한솔, 이정규 기자의 페미사이드 500건의 기록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젠더 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기록을 찾아서 여성 살해 사건, 즉 페미사이드 양상이 어떠한지, 어떤 이유로 살해당했고 왜 죽음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판결문과 언론 보도 기록 등 총 500건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전까지 파편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던 여성 살해 범죄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기록한 첫 범죄 종합 보도로 범죄의 양태와 심각성, 대책과 제도 마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접근에 주목해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보도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 문제를 손쉽게 이해하고 자기의 경험을 남길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설계를 통해서 시각화한 점을 심사위원들께서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자신의 기록을 온라인에 남겨서 타인들에게 공개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60건의 사연이 모였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페미사이드가 얼마나 심각하고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반증하는 결과였다고 봅니다. 이 같은 보도, 즉 독자와 이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보도야말로 데이터 저널리즘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되고, 이러한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완성된 훌륭한 보도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올해 데이터 저널리즘 혁신상에는 총 7작품이 응모해서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신지혜, 이수민, 이아름, 조영국 기자의 헤드라인 속의 연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10대 일간지 10년치 헤드라인 763만 건을 분석해서 한국 언론이 여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시적인 시각에서
역동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 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방향성을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해냈다는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인식 개선과 나아갈 방향을 아주 잘 제시한 점도 보도에 의미 있는 결과라는 심사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올해 오픈 데이터 상에는 모두 8개 작품이 응모해서 한국일보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제작한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는 없었다,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과 내가 뽑은 의원님도 수상한 투잡중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5명의 시민들과 정보공개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전국 기초의회 현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공개 프로젝트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일보의 기초의원 겸직 현황 분석 인터랙티브 기사를 제작해서 데이터 공개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민들의 기초의원 감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겸직의 문제를 지역 맞춤형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서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데이터 저널리스트 상에는 뉴스타파 최윤원 기자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막간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창간 초기서부터 뉴스타파가 만들어진 초기부터 뉴스타파 데이터 팀을 이끌고 있는 겸손한 그러나 외유 내강형의 최윤원 기자님은 20대 대통령 선거 비용, 공직자 인사검증 등 공공감시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보도를 수행하셨고, 한국전쟁 영상 아카이브 등 해외 각지의 공공기록관 등에서 발급 수집한 현대사 영상과 사진 자료 등을 뉴스타파 공공 아카이브를 만들어 공개했고, 2022년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 공개 내역을 통합해서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 사이트를 제공해서 오픈 데이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 비영리 무료 교육 과정인 KCIJ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운영과 더불어 최근에는 데이터 저널리즘 입문서인 세상을 바꾸는 데이터 저널리즘 위드 뉴스타파, 쉽게 배워 실전에 바로 쓰는 데이터 활용법을 책으로 출판해서 학계에도 진출하는 굉장히 데이터 저널리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영 저널리스트 상에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아리 서퍼 팀의 환경미화원 가슴에 만보기가 달린 이유를 제작한 정세진, 조은수, 박성영, 이유민, 장한빛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한 대학이 아니라 성균관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다 시읒자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네요. 세 시읒 대학이 연합을 해서 대학생의 시각에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데이터와 현장 취재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한 그야말로 데이터 저널리즘의 꿈나무들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우리 다섯 학생들의 아주 훌륭한 보도가 올해 영 저널리스트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려움 속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뚝심으로 꿋꿋하게 한길을 가고 있는 여러 데이터 저널리즘 수상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탐사 보도, 특히 이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신념을 가지고 이 데이터로 세상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에 조금이나마 이 시상식이 위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은 더 좋은 보도로 더 많은 작품이 응모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규 심사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팀은 참석하신 모든 팀원들과 함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참석자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는 각 수상팀에게 상패와 함께 약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상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의 심사위원장이신 이민규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상 수상팀은 KBS 창원 시사기획창 공룡미디어 연구소 스튜디오 벨크로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KBS 창원 시사기획창 공룡미디어 연구소 스튜디오 벨크로 팀은 암수번제,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보도로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상에 선정되었습니다. KBS 취재팀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 기록 1,400건을 수집 후 범죄 실체를 분석하여 현장 취재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조명하였고, 더 나아가 해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유의미한 분석을 이끌어낸 기획보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어서 시상해주신 이민규 심사위원장님과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혹시 꽃다발을 준비하신 동료분들께서는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상팀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KBS 창원의 이형관 기자라고 합니다. 갑자기 선배가 수상 소감을 시키셔가지고 제가 따로 지금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좀 복장도 불량한 상태로 왔는데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앞서 선배가 발표하셨던 그 악몽에 시달렸던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판결문을 저희가 읽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때 검경 수사 자료도 저희가 입수를 하면서 사진 자료 같은 거를 또 봤거든요. 부검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제가 기자 경력이 조금 짧은 까닭에 좀 충격적이어서 악몽에 시달렸고요. 주한 선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판결문을 읽자고 하는 과정도 좀 악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몽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기사의 목적이 좀 분명했어요. 그 현장 취재와 데이터 취재를 통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그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국회 쪽에 전달을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국회 지금 보고 있나요? 보고 계시면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사실 이 상을 받게 된 거는 저희 취재 기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정한진 선배, 그리고 김대영 감독님, 지금 이 자리에 바쁘셔서 오지 못한 여러 선배 기자님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 주최 측에 많은 예쁘게 봐주신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돼서 시각화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연속으로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감을 좀 마무리하고, 이게 좀 돌려서 해도 되나요? 소감을? 예, 혹시 또 제 손이 민망. 예, 올해 발표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후배 기자들이 좋은 내용으로 많은 취재 관련된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하여튼 데이터 저널리즘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고, 코로나가 이제 좀 사그라드는 것처럼 반대로 데이터 기반의 취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훨씬 더 치열한 좋은 작품들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또 2023년 어워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상 부분은 올해의 데이터 시각화상입니다. 올해의 데이터 시각화상은 건국대학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장 황영석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황영석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데이터 시각화상 수상팀은 한겨레 21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겨레 21팀은 페미사이드 500건의 기록 보도로 올해 데이터 시각화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겨레 21팀은 젠더 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기록을 찾아 사건의 양상, 발생 이유, 예방 실패를 분석하고 각종 통계를 시각화하여 구현했습니다.
또한 반응형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주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어서 시상해주신 황현석 교수님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혹시 꽃다발을 준비하신 동료분들께서는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상팀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겨레 20일에서 타임인사이드 500건의 기록을 취재했던 고한솔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사에 담았던 건 500건 3,500조에 이르는 판결문이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들여다본 판결문의 개수는 거의 2,000개, 거의 3,000개 육박합니다. 그 판결문을 매일매일 밤새워서 들여다보면서 서로 한숨 짓고 모니터 너머로 서로의 표정을 살펴보는 그런 나날들이 굉장히 생생한데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 판결문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한숨 지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3건 중에 한 건이 공권력이 조기에 개입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하면 살을 수 있었겠지라고 하는 댓글들, 반응들이 많이 달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게 데이터로 드러났고 그런 경향, 추세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반응형 게임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반응형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도 피해자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구나라는 반응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 게임을 만들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기획의 처음과 끝이었던 저희 지금 수상자 목록에 오르진 못했지만 지금 저희를 촬영해주고 계시면서 응원해주고 계신 황예랑 선배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보도를 할 때 저 항상 그 500건이라는 기록 앞에 적어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땀 한 땀 판결문을 수집하면서도 이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앞으로도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할 때 그런 겸손한 마음 잃지 않고 계속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올해의 데이터 저널리즘 혁신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의 데이터 저널리즘 혁신상 시상은 구글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유영석 총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석 총괄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데이터 저널리즘 혁신상 수상팀은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헤드라인 속의 땡땡녀 보도로 올해 데이터 저널리즘 혁신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10년치 헤드라인을 분석해 한국 언론이 여성을 표현하는 방식, 그에 대한 인식, 그 안에서 나타난 변화의 방향성을 데이터로 시각화하였으며 성평등 확산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려는 시도에서 혁신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상해주신 유영석 총괄님과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상팀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형국입니다. 저희가 보도하고자 했던 배경이나 어떤 취지 같은 것들은 앞서 발표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긴 한데 간략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 뭐랄까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는 전체 정치, 사회 등등의
여러 분야에서 좀 대결 양상으로만 흘러가는 이 지금 현재의 성평등 문제, 젠더 이슈가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변화의 물꼬를 좀 바꿔볼 수 있으면 하는 욕심이 저희 기획에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민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저런 각도로 볼 수 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계속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뭐랄까 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성곽이 높아질수록 독자 또는 현장으로부터는 좀 멀어지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나 힘, 능력이 있는 기관들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저희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도 앞으로 그런 젠더나 평등, 인권, 생태, 기후위기 등 이 권력이 있는 곳에서 생성되지 않는 데이터, 이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데이터로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획 취재를 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이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료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수상소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오픈 데이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선문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박대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오픈 데이터상 수상팀은 정보공개센터 시민참여단 한국일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오픈 데이터상은 정보공개센터 시민참여단에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는 없었다.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과 대작전과 한국일보의 내가 뽑은 의원님의 수상한 투잡 중 보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팀은 25명의 시민들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전국 기초의회 현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감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넓힌 보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시상해주신 박대민 교수님과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수상팀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 참여단으로 활동했던 데이터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서 굉장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는 왜 하고 많은 정치인들, 특히 좀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놔두고 왜 기초의원 데이터를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좀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면서 이렇게까지나 방치가 되고 있었구나.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옆에 있는 정치의 근본부터가 제대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많이 체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많은 멋진 활동가 분들 덕분에 많이 배워보기도 하면서 어쩌면 이 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의의를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좀 언론인 분들과 또 이런 데이터 정보공개센터 분들에게만 기대지 않고 좀 시민 한 명의 시민으로서도 정치와 언론 그리고 저널리즘과 데이터에 조금 더 책임을 가지는 그런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기초의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는 단순히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좀 시작으로 해서 불러올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보공개센터와 또 멋진 기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언론인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한국일보 윤현종입니다.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뭐 아까 좌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DB 구축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기획을 사실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참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결과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게 문제점이 많구나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추가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뭔가 하나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 그 근원이 되는 어떤 그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근원이 사실은 여기 있는 시민분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 주목할 만한 데이터 저널리스트 상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 권혜진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데이터 저널리스트 상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데이터팀 최윤원 기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뉴스타파 데이터팀을 이끌고 있는 최윤원 기자는 공공감시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보도를 했으며 해외 각지의 공공기록관 등에서 발굴, 수집한 현대사 영상과 사진 자료를 뉴스타파 공공 아카이브를 통해서 만들어 공개했고, 고위공직자 재산정보 공개 사이트를 제공하여 오픈 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운영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데이터 저널리즘 위드 뉴스타파를 책으로 출판해 데이터 저널리즘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혹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께서는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 수상 소감을 15분 동안 했는데 또 하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권혜진 선배에게 상을 받으니 또 감회가 새롭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이뤄낸 게 아니라 여기 같이 참석하고 꽃다발도 전해준 연다혜 기자, 김강민 기자, 그리고 또 함께 지금 시청하고 있는 김지연 기자가 함께 있었기에 이 상이 가능했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나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데이터를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10년 더 그 이후로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굴하고 보도하는 데이터와 함께 저희들의 진실과 진심이 같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데이터 저널리스트 분들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원 기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의 영 데이터 저널리스트 상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민규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영 데이터 저널리스트상 수상자는 서퍼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퍼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정세진, 조은수, 박성영, 성균관대학교의 이유민,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의 장한빛 학생으로 구성된 데이터 저널리즘 동아리로 환경미화원의 가슴에 만보기가 달린 이유로
이후 보도로 올해의 영 데이터 저널리스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5명의 학생들이 5년간 환경미화원의 산재 발생 건수를 분석하고 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25개의 자치구의 폐기물 배출량과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정보 공개 청구하는 등 의미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퍼팀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 서퍼의 정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의 시작은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 있는 분, 이렇게 올린 게시물에 이제 한두 명 뜻 맞는 학우들이 모여서 지금 저희의 팀 서퍼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모여서 데이터를 기사에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같이 모여서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하고 웹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계속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 중에 환경미화원 기사가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상을 받았는데 올드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저널리스트 서퍼님들의 수상 소감을 들으니 데이터 저널리즘의 밝은 미래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어 조금 아쉬웠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렇게 직접 참가자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많은 분들과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의 다양한 도전과 성과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 컨퍼런스 및 제5회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컨퍼런스와 어워드 행사 때에도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